안녕하십니까, 원큐 작가입니다. 인터넷 서핑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럼 요즘에 그 웹소설가로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다시 또 인터넷 웹소설 작가로 돈을 많이 번다 아니면 못 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뭐 누구는 되게 못 번다, 누구는 되게 잘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웹소설 작가로 200만원 벌기, 이 웹소설 작가로 200만원 벌기가 가능한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. 이 웹소설 작가라는 것 자체가 진짜 억대 연봉, 월 1000만원씩 벌어서 억대 연봉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고, 그렇지 않고 한 치킨값 진짜 한 달에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버는 사람도 있어요, 분명히.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뭐 평균 얼마를 번다. 왜냐면은 당연하게 이 글은 독자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구매를 하게 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버는 거고, 구매를 하지 못하게, 그러니까 많이 구매를 못하게 글을 쓰면은 많이 못 번다고 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은 케바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, 다른 작가들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. 제가 뭐 다른 작가들 얼마 버네, 얼마 안 버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, 그래서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네크로맨서는 소드마스터라고 해서 현대 판타지를 작년 5월 29일인데 요거는 이제 유료화한 날짜고 2월 달인가 그때 정도에 연재를 했다가 잠깐 휴재했다가 이때 유료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11월 26일 날 연재를 끝냈고 완결을 냈는데, 좀 뭐 보시다시피 마지막 조회수는 이제 두 자릿수 90명이고 뭐 밑에는 더 작죠. 뭐 그래서 한 두 자릿 숫자를 기록하고 끝냈어요. 194화 정도의 101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얼마 정도 버는지 그게 궁금하실 거잖아요. 지난달, 그러니까 11월달, 12월달, 12월 초에 받은 인세가 한 15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물론 다 포함해서 문피아, 네이버, 카카오 이걸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됐거든요. 물론 그 전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벌었죠. 한 160, 170. 유료 한 첫 달 같은 경우는 한번 200 정도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, 저 같은 경우는 이 첫 작품이거든요. 첫 작품인데 그 정도 벌었다. 6월달, 5월달 연재를 했으니까, 유료화 했으니까 6월달부터 연재를 했다고 할 수 있죠. 6월 1일부터. 그러면은 그때부터 해서 처음 수익이 발생한 게 다다음 달에 통장에 입금이 되거든요. 그게 한 200 얼마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,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왜 그러냐면은, 물론 첫 달에는 200만원 정도 벌었어요. 네, 두 번째 달에는 이게 좀 줄어요. 한 170만원. 그럼 세 번째 달은 한 140만원.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0화 가까이 돼가지고 유료화를 했거든요. 88화 정도, 88화가 아니네. 82화에 유료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써서 100화를 만들어서 선 독점 기간 이제 100화를 넘겼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 뿌려줄 수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지금 이런 정도, 이제 거의 뭐 토탈 금액이라고 하면 돼요. 이게 다른 플랫폼, 문피아를 포함해서 다른 플랫폼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여기서 이벤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조아라 같은 경우도 이벤트 한번 들어갔고, 이번 달에 아니죠. 12월 말에 문피아에서도 이벤트가 들어가니까 선호작 수가 좀 늘어나더라고요. 물론 대여권 10개 증정 이벤트였었는데 좀 점점 많이 선호작 수가 좀 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하면서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은, 글을 써라, 한번 써봐라. 아니다,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충분히 가능하다, 너네들도 충분히 가능하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작문, 문학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. 책 읽는 거, 글 쓰는 거, 이런 걸 싫어했어요. 그런데 한 가지 뭐 글 쓰는 걸 싫어했지만 일기는 꾸준히 썼어요.
꾸준히 썼다기보다는 저 이제 요즘엔 초등학교인데,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이 일기 검사를 계속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 되게 쓰기 싫고 그랬었는데, 이때 졸업하고 나서도 일기는 쓰질 않았어요. 근데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? 한 일주일에 한 번? 한 달에 한 번?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. 이런 식으로 일기는 가끔 썼어요. 무슨 일이 있었을 때. 좀 두 달에 한 번, 요즘에는 3개월에 한 번, 뭐 1년에 한 번,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렇게 했고, 그 다음에 글 쓰는 거? 글 쓰는 거는 별로 안 했어. 글 쓴다기 하기보다는 이제 영화를 좋아했었거든요. 영화 보기. 영화 보기를 좋아해가지고, 영화, 그 블로그에다가 영화 리뷰를 썼었거든요. 영화 리뷰를 쓰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쓰고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거는 있었어요. 그런데 소설을 쓴다 이런 적은 없었었거든요, 이전까지. 그러다가 무작정 쓰는 거는 어렵죠.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쓰기는 어렵죠. 그 전에 무조건 해야 될 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. 그러니까 웹소설을 많이 읽어야 된다.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글을 써야 돼요. 그러니까 기존 웹소설에 맞춰서 글을 써야,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,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웹소설을 그 전에 많이 읽었었고, 많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도 나이는 있지만 대여점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카카오 페이지부터 시작했거든요. 카카오 페이지에서 처음 웹툰만 보다가 그러니까 원래 웹소설이 원작인 웹툰이 있잖아요. 뭐 달빛 조각사를 보다가 웹소설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선 보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웹소설로 넘어왔어요. 물론 지금도 웹툰도 읽고 웹소설도 읽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많이 읽어본 다음에 나도 한번 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.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형식, 그러니까 기존의 웹소설에 맞춰서 글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. 그 형식에 맞춰서 쓰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주인공의 목적이 뚜렷하게, 하고, 저 같은 경우도 매화에 기대감, 그 다음에 인정, 아니면 보상, 이런 거를 주지는 못해요. 이런 거를 줘야 돼요. 보통 이제 잘 쓰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잘 주더라고요. 매 화마다. 아니면 기대감을 준다거나, 아니면은 인정을 받는다거나, 아니면은 보상을 준다거나,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화를 결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,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신인, 이제 첫 작품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해요.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죠. 한 5화, 3화에서 5화 사이 정도에 한 번씩은 뭐 이런 기대감이나 인정, 보상 이런 거를 줘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. 하지만 이게 쉽질 않아요. 매 화마다, 뭐 3화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대감, 인정, 보상을 줘야 된다. 이런 거는 마음은 있지만 이거를 갑작스럽게 누가 인정해주거나, 아니면 뭐 기대감을 아무런 적이 없이, 그러니까 뭐 인과관계 없이 이런 걸 그냥 써 넣을 수는 없잖아요. 그 인과관계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매 화에 넣는 건 쉽지가 않아요. 하여튼 이런 식으로만 쓴다고 하면은 충분히,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00만원 벌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, 저 같은 경우는 첫 작품이라고 했었는데, 지금 이 작품으로는 지금 이 정도 벌었고, 다음 작품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한 작품이 끝나면은 다음 작품을 쓸 거고, 그 작품을 쓰게 되면은 뭐 한 적어도 이 정도로 또 벌 거고,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, 이거는 첫 작품은 이 정도 못 벌겠죠. 그래도 한 달에 한 10만원, 아니면 한 20만원, 많으면 한 50만원,
이벤트 들어가고 그러면은 뭐 이런 정도 벌 거고 번다고 하고 새로 들어가는 거 작품 200만 원. 그래서 뭐 150만 원으로 떨어지고 뭐 130만 원으로 떨어지고.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10만원씩, 20만원씩, 30만원씩. 그럼 세 번째 작품 할 때는 또 반대되게 조금 달라지겠죠? 10만원이 아니라 세 번째 작품 할 때는 여기 한 5만원. 아니, 여기 10만원. 여기 한 20만원. 이렇게 됐다가, 이게 다시 또 이게 한 10만원. 한 20만원. 한 50만원. 이렇게 되고, 세 번째 작품 이때쯤에는 이게 한 200만원. 이게 한 150만원. 한 130만원. 이렇게 되면은 진짜 평균적으로 200만원 이상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지금 저 같은 경우, 뭐 또, 저를 예를 들면은, 첫 작품이 이렇게 됐을 때, 두 번째 작품을 할 때는, 첫 작품보다는 글을 조금 더 잘 쓰게 될 것 같아요. 잘 쓸 거예요. 왜냐면, 그 노하우가 생겼으니까.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,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. 그 노하우가,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, 구매 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다. 아니면 그동안에 또, 지금 첫 작품 쓸 때보다 두 번째 작품, 세 번째 작품 쓸 때 더 많이 읽어요. 더 기성 작가들, 다른 잘 나가는 작가님들의 책을 더 많이 읽을 거고, 그 다음에 첫 번째 작품 쓰면서 노하우가 생기고,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쓰면서 또 노하우가 생기고, 실력이 생긴다는 얘기죠. 작품, 글 쓰는 실력, 글 실력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. 세 번째 작품 쓰면서 글 쓰는 실력이 올라가고,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이 아니라 이때는 한 300만원, 400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원래 첫 달에는 한 1000만원씩, 1000만원씩 이렇게 들어오고, 그 다음에 2차 플랫폼 퍼졌을 때도 그때도 한 1000만원, 2000만원씩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거 좀 진짜 제가 최소로 잡은 거거든요. 이거는 진짜 똑같은 실력으로 쓴다라는 생각을 가정했을 때인데, 두 번째 작품 쓸 때는 훨씬 더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,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실력이 더 늘었으니까. 그만큼 세 번째 작품 할 때는 더 많이 늘었을 거고,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충분히 저 같은 경우는 웹소설 작가로 200만원 벌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, 뭐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. 작곡가, 가수, 작사가, 이런 사람들이 뭐 저작권 수입으로 계속 뭐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. 저도 이거를 글쓰기 전까지는 저작권 수입 뭐 이런 걸 생각을 한 적은 없었었는데, 한번 써놓고 보니까 이게 평생 나오는 거더라고요. 이게 뭐 적어도 한 달에 5만원씩이라도 평생 나온다고 해봐요. 이건 대단한 거예요. 이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2개고 3개고 그러면 이거를 한 10개를 만들어 놔봐요. 그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. 저작권이라는 게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저작권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야, 하나만 써놔 봐라.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틈틈이 미리 써놓고 한번 연재를 한번 해보고,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 나중에 유료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라.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는 이런 웹소설 작가가 아닌 일반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해봐라,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. 다른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만원 한 달에 15만원 벌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충분히 가능하다, 해봐라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저 같은 경우는. 저처럼 이제 장문, 문학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으니까, 썼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. 친구들도 야, 대단하다, 뭐 어떻게
8권을 쓰냐, 책 분량으로 8권을 어떻게 쓰냐,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.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, 한 달에 1000만원씩도 네,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물론 당연하게도 강조를 3번을 했어요. 독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. 이게 참 애매한 게, 독자들이 원하는 것만 쓰면 안 돼요. 또 독자들이 원하는, 그러니까 댓글에 너무 신경 쓰거나 무심하거나 하면 안 된다.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. 물론 자신만의 중심이라는 게 재미있는, 잘 쓰는, 뭐라고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,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치거나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. 재미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다, 이런 것도 아니고. 하여튼 애매하긴 한데, 상업적인 글, 잘 팔리는 글. 저는 나쁘게 말한 게 아닙니다. 상업적인 글, 잘 팔리는 글, 이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잘 쓴 글이라는 얘기거든요.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, 그 다음에 독자들이 원하는 글을 상업적이고 잘 팔리게 잘 쓰면은 충분히 가능하다.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200이 아니라 월 1000만원도 가능하다.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읽고, 일단은 쓰기 전에 많이 읽어봐야 돼요. 많이 읽고, 클리셰를 너무 많이 비틀지 말고, 그 클리셰를 살짝 조금씩 비틀어가면서 새로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. 재미있게 쓰면은 독자들은 알아서 붙는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